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제노모프라 불리는 이 끔찍한 생명체의 턱을 보며 참 괴상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외계 생명체의 턱 안에는 또 하나의 이중턱이 있어서 이것을 주 무기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턱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지금 우리와 함께 바닷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마치 중생대의 해양 파충류였던 자이언트 모사사우루스를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들만이 아닌 전혀 가깝지 않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협동 사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들도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이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일까요? 무서운 사냥꾼들인 이들이 바닷속의 애완견이라 불리기도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알기 힘들었던 열대 바닷속에 깊은 바닥에서 튀어나오는 공포의 포식자 곰치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곰치는 뱀장어목 곰치과의 야행성 물고기로 산호초 지대에 숨어 사는 공포의 포식자입니다. 몸길이 1m가량의 곰치는 그렇게 큰 포식자는 아니지만 무서운 생김새와 며느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치들 중 가장 큰 종류인 대왕곰치의 경우는 최대 3m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강한 힘으로 산호초의 무서운 포식자인 문어를 덮쳐 잡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보다 작은 크기의 상어를 공격해 삼키려 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처럼 문어들 또한 바위의 틈을 은신처로 삼기 좋아하는 만큼 문어와 곰치는 앙숙이자 경쟁자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은신처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곰치와 문어가 다투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곰치와 문어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곰치의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 공격을 견디지 못한 문어가 다리를 다친 끝에 결국 싸움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문어는 곰치에게 있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문어 중에는 태평양 자이언트 문어처럼 보통 다리를 쭉 폈을 때 길이가 3m에서 6m 정도에 최고 기록은 10m를 넘기는 데다 몸무게만 272kg에 이른 경우도 있는 만큼 절대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이들은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간혹 지나가는 소형 상어를 잡아먹기도 하고 먹물을 뿌리면서 감각기관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항상 곰치에게 문어가 패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곰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거무스레한 물고기가 바닷속을 휘젓는 모습이 마치 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몸은 갯장어처럼 좁고 길면서 옆으로 납작하지만 대체적으로 몸통이 두꺼운 인상을 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물고기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가 없고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가 꼬리 지느러미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뱀 같은 외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비늘이 없지만 두꺼운 피부와 분비되는 점액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이들은 산호초 바닥에 있는 시커먼 구멍에 숨어 입을 쩍 벌리고 헉헉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요. 이는 신선한 물을 아가미로 보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아가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물이 아가미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물속의 용존산소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곰치에게는 아가미 뚜껑이 없는 데다 생긴 것도 뻥 뚫려 있는 동그란 모양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 물을 들이켜 입 안쪽의 근육을 이용해 물을 아가미로 보내줘야 한다고 하네요. 곰치의 생김새 중 가장 눈에 띄고 특이한 점은 바로 입안에 또 다른 턱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 제노모프의 턱을 연상시키는 이 이중턱은 인두악이라고 불리는데요. 바깥쪽의 턱이 먹이를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면 안쪽에서 인두악이 튀어나와 먹이를 붙잡고 씹어 넘기면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턱에도 날카로운 이빨들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붙잡힌 먹이는 도망치지 못하고 목구멍 쪽으로 자꾸만 끌어당겨지는 것이죠. 곰치의 이빨은 바깥쪽에 있는 것이나 이 안쪽에 있는 것이나 모두 갈고리처럼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 곰치에게 손가락을 물린다면 억지로 잡아당겨 빼려고 할수록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곰치들은 육식 어류인 만큼 성질이 사나운 편인데 이들에게 잠수부들이 곧잘 물린다고 하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곰치는 독특하게도 다른 물고기와 함께 협력해서 사냥을 하는 영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찬바리 일종이자 몸길이 120cm 크기인 로빙 코랄 그루퍼와 함께 협동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요. 로빙 코랄 그루퍼 무리들이 대왕 곰치를 자신들의 사냥에 끼워준 이유는 곰치가 이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큰 덩치의 그루퍼들이 파고들 수 없는 좁은 바위 틈새로 곰치가 파고들어 먹잇감을 몰면 뛰쳐나온 물고기들을 그루퍼들이 사냥해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사람을 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의 물체를 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사람 손가락을 물고기로 착각해서 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먹이를 주면 나쁜 시력 때문에 사람의 손까지 같이 덥석 물어버릴 수 있고 무는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먼저 관심을 끌거나 먹이를 준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니 이들을 촬영하는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거나 사람의 주변을 헤엄치고 다니곤 한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꿀벌이 날아온다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위험해지듯이 곰치가 다가온다고 해서 겁먹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물릴 수 있으니 가만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곰치들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호기심을 가지거나 공격하기 이전에 일단 산호초 틈새 사이로 숨고 볼 정도로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곰치에게 독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는 이들에게 물렸을 때 찾아오는 극심하고 지속적인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육식성 어류에게 물렸을 때에 비교해서 곰치에게 물린 상처는 이상할 정도로 훨씬 고통스럽고 출혈 또한 심하다고 하는데요. 의학계에서는 이 정도의 고통과 증상을 보아 곰치의 타액에 독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곰치가 피부에서 분비하는 점액에 독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물질이 상처 안으로 들어가면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물릴 경우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뱀처럼 이빨에 독선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곰치 입안에 있는 점액에는 여러 독성 물질들을 통틀어 크리노톡신이라 불리는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람의 적혈구 세포를 엉기게 하는 당단백질이나 적혈구를 파괴하는 용혈성의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필 곰치가 지닌 이빨의 구조가 상처의 점액이 더 잘 스며들 수 있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고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크리노톡신이 단지 고통과 출혈량을 늘리는 정도일 뿐 생명의 위험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인 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 또한 염두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곰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육식성 어류들에게 물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이빨에 박테리아가 득식을 거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감염되면 폐혈증으로 며칠 내로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박테리아들 중에는 슈도모나스균이나 비브리오균 등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곰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장어류 물고기들의 피에는 이크티오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독의 주된 증상으로는 경련과 호흡 곤란이 있고 만약 입에 들어가면 설사, 구역질, 구토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눈에 들어갈 경우 결막염에 걸리거나 실명까지 할 수 있는 데다 상처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며 적혈구를 파괴하는 용혈성까지 있어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크티오톡신은 많이 먹을 경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무서운 독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크티오톡신은 단백질이므로 60.5도씨 정도나 7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변성해서 독성을 잃는다고 합니다. 곰치에게 직접 물리는 것보다 곰치를 잡아서 요리해 먹겠다고 다듬다가 혈액에 닿으면 그게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장어류를 다듬을 때도 반드시 이들의 혈액에 닿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곰치는 다른 장어들처럼 잡아서 먹으려 하면 위험합니다. 열대의 바다에 사는 열대 어류들에게는 적조를 발생시키는 와편 모조류 등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먹이 연쇄 반응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축적되곤 하는데요. 곰치의 경우 산호초지대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그만큼 독성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대왕곰치의 경우에는 이들을 잡아서 먹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왕곰치 한 마리를 먹고 11명이 중태에 빠지고 2명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두고 시구아테라 중독이라 부르는데 곰치의 살과 내장 속에 시구아톡신과 마이토톡신이라 불리는 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독들은 가열 조리에도 사라지지 않는 독들이며 시구아톡신의 경우 신경독의 일종으로 신경세포의 나트륨 통로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의해 설사와 구토, 경련, 감각 이상, 피부 염증, 마비 증세 등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독의 중독 증상은 일종의 식중독이라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사망률이 그렇게 높거나 매우 치명적인 식중독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대왕곰치처럼 덩치 큰 종류라면 그만큼 독성의 축적률도 높아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웬만하면 곰치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곰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겁내는 물고기지만 무섭고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어서 가까이 하기도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혀 의외의 구석 또한 있는데요. 이들은 지능이 꽤나 높은 생물이며 그런 만큼 유독 사람 손을 잘 타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한 수족관에서는 다이버들이 잠수할 때마다 맛있는 물고기를 줬더니
금방 다이버와 친해진 곰치들이 입수 장소에서 늘 다이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후에 다이버가 이들을 찾아갔을 때 마치 강아지처럼 다가와 안기고 다이버가 쓰다듬어 주는 것을 즐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과 많이 친해진 곰치의 경우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어 줘도 얌전하게 손길을 즐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입안을 긁어주는데도 가만히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은 곰치와 사람 모두에게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어떤 다이버는 곰치를 마치 강아지처럼 안고 쓰다듬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곰치의 무서운 모습만 보다가 의외로 다정한 동물이기도 한 것을 알게 되니 신기한데요. 대부분의 동물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 무서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지 일부러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악의적인 동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을 대놓고 공격하는 동물들도 일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람을 먹이러 보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그들 또한 실제 모습을 알고 보면 절대 무지막지한 괴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동물 돋보기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